사실 무인화라는 게 불편해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적인 정서라든지 뭐 사실 정권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불편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불편한 단어가 맞지만 이거를 불편하다고 외면하는 순간 나락갈 거예요. 나라가 정말 전 나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인지를 하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얘를 막거나 얘를 회피하거나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홍선대원군 되는 일이 진짜 그 조선 말기에 퇴보하게. 정말 조선 말기가 그냥 이 한국에서 한국이랑 또 외국이랑 또 다른 점이 기술도 있지만 네. 이 인력, 이 노동자에 대한 그런 권리 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라기보다는 좀 성향이 다른 그렇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를 또 네. 면모를 봤을 때 네. 한국에서 무인화 공장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는 봐요. 음. 네, 아니 안 하면은 망한다니까 정말로 회사가 정말 망한다니까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무인화를 뭔가 엄청 적극적으로 뭐 시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표면적으로 어느 정도 모르죠. 뭐 네, 알 수는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뭐 기술 문제, 돈 문제가 네. 꽤 크다고 보시나요? 기술 문제는 뭐 물론 당연히 있죠. 아직 안 되는 기술이니까 해야 네, 되는데 어쨌건 안 되는 기술을 도입을 해서 누군가가 시도하지 않는 조금 보신주의 탓도 있을 것 같고 뭐 돈도 같은 얘기죠. 내가 뭐 어떤 모 대기업의 임원인데 무인화를 해야 돼. 그럼 어차피 임원들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불확실한 기술을 내가 도입을 해가지고 무인화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실패했어. 네. 그럼 저는 잘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못하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혁신적이지 않은 나라고 그냥 쫓아가는 나라기 때문에 이런 걸 먼저 시도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 이번에도 저희 이제 뭐 100조 AI의 100조가 또 투입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저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왜냐면은 지금 챗 GPT 뭐나 이제 구글 네. 잼미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형 뭔가 그런 LLM 그런 게 네네. 없잖아요 지금. 있긴 있어요. 있나요? 예, 있기는 있어요. 예. 근데 별로 안 쓰나 보네요 사람들이. 그걸 써서 뭔가 하는데 그것도 좀 웃기는 얘기가 뭐 어쨌건 GPT 모델을 만들어서 써가지고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그런 이제 카카오 같은 데서 그럼 클로버라든지 이런 거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그게 기업에서 하다 보니 결국은 수익 모델을 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챗 GPT를 쓸까요? 클로버를 쓸까요? 뭐 그런 문제 뭐, 같아요. 뭐 예. 더 성능 좋고 그런 걸 쓰겠죠. 무료가 아닌 이상. 아 그렇죠. 네. 어차피 기업은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낼 거면 확실한데 돈을 쓰지 확실하지 않은데 돈을 쓰지 그럼 혹시 않는단 국가에서 말이에요. 이거를 국유화 시켜가지고 무료로 풀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국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죠. 네. 미국이 무료로 푼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업에서 그냥 왜냐하면은 이거는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어디서 기사에서 봤는데 오픈 AI가 그거 출시하고 2년인가 됐나? 뭐 돈 번 돈이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걔들은 그 돈을 계속 벌기 위해서 무료 버전을 쓰는 거예요. 무료 버전을 푸는 거예요. 걔들이 정말 공헌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무료 버전의 어떤 그런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돈을 더 벌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예. 뭐 지금 뭐 아직 뭐 저희가 정부가 지금 최근에 바뀌고 나서 네. 이런 정책들이 아직까지 뭐 딱 구체적으로 발표된 건 네.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무인화 강조 관련된 그런 정책들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뭐 정부 성향이 그쪽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정부 성향이 쪽 아무래도 노동자 우선인 정부인 거는 뭐 사실 다 아시는 얘기일 뭐 그쵸. 테니까 그런 정책이 나올까요? 좀 AI는 어쨌든 많이 밀고 있잖아요. AI랑 무인은 다른 그쵸, 거니까요. 그쵸. 예, 예. 무인화는 휴머노이드 도입한다 이런 거는 정부에서 그러면은 쉽지 않을 것 근데 같은데. 휴머노이드 계속 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왜냐면 안 밀면 이상하잖아. 또 안 밀면 안 밀면은 노는 과학기술 발전이 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나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휴머노이드 좋은데 우린 휴머노이드 만들어 가지고 노동 인력들을 다 없애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화염병 날라오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얘기는 못 하죠. 근데 되게 불편한 진실인데 상식적으로 휴머노이드가 계속 발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노동 인력을 대체하겠죠.
그 중소기업이 어쨌든 이 무인화를 이제 네. 하려면은 이제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결국은 뭐 예산일까요? 아니면은 뭐 기술적인 뭐 문제일까요? 일단 중소기업은 무인화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동화부터 해야 되는 아마 아. 상황일 것이고 자동화를 도입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예산이죠. 예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ROI라고 합니다. 이제 제조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무인화 말고 자동화에 대한 뭐 설비든 프로젝트를 했을 때 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인력을 줄이려고 자동화 도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인력을 뭐 예를 들어서 뭐 5명을 줄이고 싶어서 뭔가를 했어요. 그럼 5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한 4천만 원 된다고 치면은 뭐 퇴직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한 5천만 원이에요. 결국 인당 1.3 정도를 곱하거든요. 그러면 5명이면은 얼마예요? 이제 1년에 2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은 내가 2억 5천만 원짜리 장비를 들여오면은 ROI가 1년인 거예요. 근데 5억짜리를 들어오면 ROI가 2년, 7억 5천짜리면 3년, 이제 10억짜리면 4년 이렇게 되겠죠. 보통 한 2년 정도면은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정상인데 네.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또 그걸 잘 모르시다 보니까 야 3개월 안에 본전 뽑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럼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맞죠. 이런 부분들 결국은 예산과 이 자동화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 부족 이런 게 제일 문제가 될 겁니다. 네. 뭐 아까 얘기하다 또 잠깐 넘어갔는데 이 결국은 이 사람을 이제 일자리를 자른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뭔가 일자리를 잃으면은 뭔가 새로운 일자리도 그럼 창출돼야 되거든요. 그 새로운 일자리가 같은 수로 생기느냐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굉장히 또 불편한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일자리는 생겨요.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자동화가 무인화긴 하지만 어쨌건 사실 자동화라는 표현이 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자동화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어쨌건 그거를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또 그런 자동화를 만드는 어떤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쪽에 일자리가 분명히 생기는 거는 그렇지. 맞는데 과연 이쪽에 생기는 일자리가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잃어버리는 일자리보다 많이 생길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그렇다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단순 수로 비교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 뭐 이 제조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이게 마냥 사실은 이 무인화가 사실 달갑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입장이 되어 당연하죠. 제가 정말 많이 갔잖아요. 자동화 컨설팅 같은 영업이죠. 제 입장에서 이제 영업이니까 자동화를 원하시는 업체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노동하시는 분들들 이제 네. 계실 거 아니에요. 다 아세요. 따갑죠. 굉장히 그쵸,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되고 뭐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또 잘 안 맞아요, 해주시고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네. 이 사회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좀 쉽진 않겠네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사실 뭐 없어진 직업은 항상 있었어요. 꽤 많죠, 예, 사실은. 꽤가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많죠. 그쵸, 없어진 네. 직업은 어느 시대든 존재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직업은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두고 이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다른 직종으로 트랜짓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트랜짓 제도를 좀 잘 이렇게 해주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재교육 같은 거를 많이 시켜주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단순히 이걸 갖다 무조건 막아버린다. 홍선대용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겠죠. 네. 네. 왜냐하면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대세니까. 대세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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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뭐 혹시 이제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트럼프 입점령 네. 정부에 와서 그 트럼프가 이제 제조업을 이제 살리겠다, 제조업을 살리겠다기보다는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뭐 이런 제조업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의 이제 그 데이터 기반 기업이죠, 이제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어쨌든 이제 정부랑 좀 엮어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팔란티어의 이제 워프 스피드라는 네. 것이 있습니다. 혹시 네. 들어보셨나요? 아예 뭐 들어는 봤고 네. 좀 찾아도 봤어요. 네. 그게 지금 제가 잠깐 봤을 때는 무인화랑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무인화보다는 뭔가 이 데이터 기반의 AI를 써서 자율 제조라고 합니다. 그쵸, 좀 자율 제조. 되게 효율적이고 생산 시스템을 되게 뭔가 네. 쫙 압축하겠다. 뭐 네네. 약간 그런 것처럼 좀 이야기를 하시는 네.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좀 어떻게 좀 뭐 관측하고 있으신지? 그 팔란티어는 사실 무인화 자체랑 큰 연관은 없는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팔란티어에서 주장하는 거는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지고 생산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습니다가 결국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무인화라기보다는 효율성의 극대화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자동화나 그런 걸 하면은 효율적이지 못한 자동화도 많나 보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했어요. 근데 그 휴머노이드 1000대가 들어가서 하면 좀 비효율적일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앨 수 있겠죠. 네. 네. 어쨌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식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네.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뭐 네. 한때 뭐 주가가 올랐느니 어쨌느니 뭐 이런 얘기 네. 또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무인화 혹은 이제 뭐 이런 뭐 효율적인 이 자동화 공정 시스템 네.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네. 네, 뭐 다시 뭐 이제 뭐 질문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무인화 공장이 이 대한민국 내에서 성공하려면은 이거 진짜 이거 안 되면은 이거 안 된다, 못 한다,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뭐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아니면 뭔가 표준화가 돼야 된다, 뭐 로봇이 쌓야 된다, 뭐 인공지능이 개발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임원들의 마음? 아니 이미 사실 무인화는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네, 돼 있는 걸 갖고 오는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사실 어쨌건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대기업에서 돼야 되는데 대기업이 되려면은 추진하시는 분들이 이거라도 내가 안전하다라는 뭔가 그런 보장이 좀 있는 거를 갖고 오셔야 될 텐데 뭐 근데 결국은 네. 근데 그 안전한 걸 검증하려면은 미국에서 이거 하고 있다. 오케이, 미국에서 이미 성공했대. 하고 있다가 성공해서 너무 잘 돌아간대. 그러면 실패율이 0%에 가깝대. 음. 정도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 정도면 우리나라 무인화 도입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로봇 도입 국가 세계 1위? 아니죠. 한국은 인구 대비 로봇 사용량이 세계 1위라고는 그것도 해요. 굉장히 의미는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근데 그 로봇이 한국 로봇은 아니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점. 네. 한국 그다음에 로봇이- 그런 이제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어쨌건 우리나라가 자동화율은 되게 높다라는 네, 얘기예요. 네. 네.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면에서 좋은 거죠? 뭐 자동화를 뭔가 계속 뭔가 하려고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하면은 망하니까 한 거라니까. 안 하면 정말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자동화율이 높아요. 근데도 지금 원가 절감, 원가 절감 해야 되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화 이미 다 돼 있는데 뭘 더해? 할 게 없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이제 AI를 빨리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건가 보네요. 아니 AI랑은 상관이 없고 지금 자동화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빼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미 그쪽에서 줄어들 원가는 다 줄어든 거예요. 네, 대표님 오늘 뭐 좀 심도 있게 저희 뭐 무인화에 대해서 처음 아마 이 주제는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어쨌든 뭐 다음에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은 무인화에 대해서 뭐 게스트 분을 뭐 초청할 수도 있고 뭐 새롭게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디 뭐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번 편에 대해서요? 예. 사실 무인화라는 게 불편해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적인 정서라든지 뭐 사실 정권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불편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불편한 단어가 맞지만 이거를 불편하다고 외면하는 순간 나락갈 거예요. 나라가 정말 전 나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인지를 하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얘를 막거나 얘를 회피하거나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홍선대원군 되는 일이 진짜 그 조선 말기에 정말 조선 말기가 그냥 리플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건 국가를 뭐 리딩하고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